감사합니다. 척.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척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회사가 세운 전략적 우선순위들을 아주 잘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3분기 결과는 그러한 추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전체 매출은 6억 2,600만 달러로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범위인 가이던스의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들었는데 이는 통합케어 부문의 성장이 베터헬프 부문의 매출 감소로 인해 상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 세금,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을 뜻하는 조정 에비타는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가 예상한 가이던스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11.2%의 이익률을 나타내며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규율 있는 실행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당 순손실은 28센트였는데 여기에는 주당 7센트의 비현금성 영업권 손상 차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손상 차손이란 회사가 과거에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지불한 가치가 현재 실제 가치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장부상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현금이 실제로 나가는 것은 아니며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전 예상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2분기 분기 보고서인 10Q에서도 언급했듯이 통합케어 부문의 장부상 가치가 실제 공정 가치보다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 차손 처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주당 순손실에는 형태가 없는 자산의 가치를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무형자산 상각비, 주당 48센트와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주는 주식 보상 비용 주당 10센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분기 프리캐시 플로우, 즉 회사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시설, 투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손에 쥐게 된 현금 흐름은 6,800만 달러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현재까지의 총잉여 현금 흐름은 1억 1,3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는 7억 2,600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분기보다 4,700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로 우리의 강력한 현금 동원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각 사업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통합케어 매출은 3억 9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2024년 3분기에 있었던 청구 조정 관련 이익 때문에 이번 분기 매출 성장률에는 0.95%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인 헤드윈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업 부문에서는 환율 변동을 제외한 고정 환율 기준으로 10% 중반대의 성장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진료 관련 매출도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한 캐터펄트와 텔레케어 기업은 통합케어 부문 성장에 약 2.45% 정도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주요 지표들에서도 견고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 내 통합케어 멤버십은 분기 말 기준으로 1억 250만 명에 달해 예상했던 가이던스의 상단에 위치했으며 작년보다 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척이 언급했듯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록자 수는 지난 분기보다 4% 성장하여 4만 8천 명이 추가되었고 총 117만 명에 도달하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 통합케어 조정 에비타는 6,600만 달러로 17%의 이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우리가 예상한 가이던스 범위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만약 2024년 3분기에 있었던 일시적인 이익을 제외하고 비교한다면 조정 에비타 이익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매출 구성이 수익성 좋게 이루어졌고 효율적인 비용 집행과 채용 연기 등을 포함한 비용 절감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술 개발 비용과 일반 관리비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작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베터헬프 부문을 살펴보면 3분기 매출은 2억 3,690만 달러였으며 여기에는 약 400만 달러의 보험 관련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업리프트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척이 말했듯이 우리는 아직 베터헬프 보험 적용 모델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초기 반응은 고무적입니다. 유료 이용자 수는 작년보다 4% 감소한 38만 2천 명이었는데 미국 외 지역 이용자가 10% 가깝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이용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말씀드렸던 소비 심리 위축과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배경이 3분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돈을 내는 캐시페이 방식보다는 보험 혜택을 통해 정신건강 치료를 받으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기존 캐시페이 사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인 헤드윈드가 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보험 적용 전략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우리는 보험 적용 확대와 해외 시장 성장이 결합되어 베터헬프가 결국 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터헬프의 조정 에비타는 400만 달러로 이익률은 1.6%였습니다. 작년보다 수익이 떨어진 이유는 매출 감소와 보험 모델 전환을 위한 투자 때문이며 광고비를 줄여서 이를 일부 보완했습니다. 향후 전망인 가이던스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 전체 매출 예상치를 25억 1천만 달러에서 25억 3,900만 달러 사이로 조정. 에비타는 2억 7천만 달러에서 2억 8,7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전망치의 중간값과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1억 7천만 달러에서 1억 8,5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보상 비용은 이전보다 1,000만 달러, 줄어든 8,5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합니다. 올해 전체 주당 순손실 예상 범위는 좁혀졌지만 중간값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분기에 발생한 영업권 손상 차손은 주식 보상 비용의 감소로 인해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연간 전망치는 4분기 매출이 6억 2,200만 달러에서 6억 5,200만 달러 사이 조정. 에비타가 7,300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통합케어 부문의 연간 매출과 조정 에비타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고 범위를 좁혔습니다. 매출은 2024년보다 2.4%에서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전 예상보다 중간값이 0.4% 정도 높아진 것입니다. 이 증가분의 절반은 텔레케어 인수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올해 보여준 강력한 실적 덕분입니다. 캐터펄트 인수는 연간 매출 성장에 약 2% 정도 기여할 것으로 계속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케어의 연간 에비타 이익률은 15%에서 15.4% 사이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보다 중간값이 0.3% 정도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3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며 4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관세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로 인해 약 3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세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평가할 것입니다. 4분기 통합케어 매출은 작년보다 1%에서 5.2%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조정 에비타 이익률은 15.3%에서 16.8%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비용 절감 노력 덕분에 작년보다 중간값 기준으로 2.5% 정도 개선된 수치입니다. 베터헬프 부문의 경우 연간 매출 전망치를 이전 가이던스의 하단부로 좁혔습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8%에서 9.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미국 내 캐시페이 사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해외 사업과 보험 모델의 성장을 통해 이를 일부 만회하고 있습니다. 척이 말했듯이 보험 모델의 초기 진행 상황은 긍정적이며 최근 여러 주에서 출시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총 1,2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의 보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베터헬프의 연간 조정 에비타 이익률은 3.8%에서 4.6% 사이로 예상하며 이는 이전보다 중간값이 0.55% 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매출 감소의 영향과 보험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때문입니다. 4분기 베터헬프 매출은 작년보다 3.8%에서 8.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조정 에비타 이익률은 5.5%에서 8.6% 사이가 될 것입니다. 4분기에 이익률이 좋아지는 이유는 보통 연말 휴가 시즌에 광고비 지출을 줄이는 계절적 특성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8월에 우리는 텔레케어를 1,700만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했습니다. 분기 말 기준으로 7억 2,6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빚에서 현금을 뺀 순부채를 에비타로 나눈 비율은 1배 미만으로 매우 건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현금 잔고와 현금 창출 능력이 미래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척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마워요 말라. 질문을 받기 전에 하나 더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근 타임지에서 선정한 2025년 최고의 헬스테크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은 기술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혁신적인 조직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우리 회사는 원격 진료 및 치료 부문에서 아웃스탠딩이라는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재무 성과와 평판 분석, 그리고 온라인 참여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헌신해준 우리 동료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